안녕하십니까. 네, 이럴 때 안녕하십니까 같이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끝날 때는 감사합니다 이러시면 되고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첫날인데요. 지금 이 강의가 이제 2026년도에 대비해서 시작하는 이제 2025년도 이제 4월 강의에 해당이 되고요. 이게 이제 타이틀은 알기 쉬운 인문 강의라고 하는 타이틀입니다. 알기 쉬운 인문 이렇게 되고, 지금 이 오전 수업은 이제 형사소송법이 되겠고요. 이렇게 되고, 이제 오후에는 요중에 이제 그 검찰은 또 오후에 형법도 들을 텐데, 오후에는 또 형법이 있게 되겠고, 이제 오후에는 형법이 있게 되겠고, 오전에는 이제 형사소송법 이렇게 진행이 돼서 지금 강의는 이제 형사소송법 강의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매주 이제 월요일 이제 오전에 있게 되고, 오늘, 다음 주, 다다음 주 이렇게 3번 해서 총 3회 이게 진행이 됩니다. 총 3회 진행이 되고, 그 후에 이제 5월부터는 기본심화이론, 소위 이제 기본서 강의라고 하는 기본심화이론 강의가 이제 시작이 될 텐데, 정확한 개강일은 이제 학원에서 공지해 주실 거고요. 학원에서 공지해 주실 거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카페에 이제 올려드린 자료, 우리 또 인터넷 강의 들으신 분들은 그 다음 카페, 제 카페에 들어오시면은 백광훈이라고 검색하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인원이 한 27,000명 정도 있는 카페입니다. 그쪽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잘못 들어가시면 이제 그 성악 교수님이 계신 모양이에요. 테너 백광훈. 성악 교실 갈 수 있으니까 잘 찾아서 제 카페로 들어오시고요. 그래서 거기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강의 들으시면 이걸 보면서 이제 들으시면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연간 2026년 대비해서 연간 커리큘럼 이걸 간단하게 이제 요약을 해서 안내를 해드리는 시간을 간단히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하고. 그래서 이 4월에는 이렇게 알기 쉬운 인문을 통해서 사실 제가 인문 강의는 하질 않았었습니다. 아주 옛날에 했었고요. 인문 강의는 아주 오랜만에 하는 겁니다. 아주 오랜만에 했고, 그래서 인문 강의를 이제 개설을 이제 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빨리 만나서, 왜냐면 4월에 보니까 제가 강의를 개설 안 하고 5월에 개설하니까 이제 공부를 시작하고 싶은 사람들이 공부 시작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 나름대로는 1년 동안 힘차게 달려왔어서 4월 한 달만큼은 조금 쉬자. 4월 한 달만큼은 일종의 안식월처럼 이제 해왔었는데, 계속 카페에도 보면 그게 쉬는 게 아니에요. 어디 쉬러 가면 계속 카페에 글이 올라와서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그러느니 차라리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만나서 지도를 하자. 그래서 5월에 보다 더 잘 기본심화이론에 잘 들어올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하죠. 기초적인 개념을 잡는 거니까. 도대체 이제 형법이 뭐고 형사소송법이 뭔지 기본적인 개념을 잡고 공부를 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바로 들어가는 것은 차이가 있으니까. 또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게 타이밍. 공부하는 사람은 이제 시작하는 시점에서 좀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 점이 좀 저도 또 마음에 또 와서 이제 올해부터는 4월에 여러분들 만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4월 인문 강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 6월에 부터 이제 기본심화이론이 시작이 되는 거죠. 기본심화이론이 시작이 되는데, 이게 이제 기본심화이론이 소위 기본서 강의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 강의가 기본서를 가지고 하는 거고, 기본서 강의라고 하는 겁니다. 기본서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기본서에 나오는 이제 개념 설명이 나와 있고, 개념
그리고 법조문 나와 있고, 예, 이에 관한 이론 나와 있고, 이에 관한 판례 나와 있어서 하나로 좀 집다성이 되어 있는 가장 좀 두꺼운 교재가 기본서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서를 이제 5, 6월에 시작을 하게 되고요. 시작을 하게 돼서 이제 전부 다 배우는 겁니다. 여기서 전부 다 배우는 건데 5, 6월에 시작이 된 게 이제 7, 8월까지 이렇게 계속이 되죠. 7, 8월까지. 예, 장장 4개월에 걸쳐서 이 강의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 강의가. 그리고 형사법전은 필수입니다. 형사법전 교재는 뭐 4월이든 5, 6월이든 7, 8월이든 지금 이 안내에 나온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법조문을 보셔야 된다. 계속 법조문을 보셔야 된다. 그래서 법조문을 친숙하게 만들어 놓는 게 시험 보는 사람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그래서 저는 이제 법조문에서 출제를 하는데 법조문을 멀리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왕 가까이 할 거면 빨리 가까이 하시는 게 좋고, 그래서 계속 조문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하고 말씀을 드리고 익숙하게 만들 겁니다. 익숙하게 만들 거고, 그리고 5, 6월에는 이제 형법의 경우는 형법 총론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형사소송법은 형사소송법이 두 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물론 살 때는 1, 2권 한꺼번에 삽니다만 책은 이렇게 분권이 되어 있습니다. 분권이 되어 있어서 1권이 수사와 공소제기까지예요. 1권이 수사와 공소제기까지고, 이제 7, 8월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형법은 형법 강론을 하게 되고요. 형사소송법은 형사소송법 2권. 형사소송법 2권이 이제 법원의 재판 과정인데 공판. 그리고 그 우리나라 법원의 재판이 이제 한 재판으로 끝나는 건 아니고요. 물론 이제 이번에 헌법 재판한 거는 이제 단심제라서 한 심급으로 끝납니다만 일반적인 재판은 3심제도. 그래서 1심, 2심, 3심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재판이 끝나고 나면 상소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또 상소. 재판이 확정되고 나서 다시 또 그 오류를 제거하는 제도인 비상구조 절차인 뭐 제2심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또 배우게 돼요. 2권에서는. 그래서 공판, 소위 재판부터 상소, 재심 이런 내용들을 배우게 되거든요. 이렇게 됩니다. 대체로 5, 6월, 7, 8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전범위를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는 거죠. 같이. 그래서 여기서 개념, 조문, 이론, 판례를 다 같이 공부하시는 거다. 그리고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아무래도 복습을 좀 해야 되거든요. 복습이라고 하는 게 이렇습니다. 복습이라고 하는 게 옛날 공부하는 방식은 스스로 하는 거죠. 스스로. 이제 교수님이 강단에서 가르쳐 주면 그걸 가지고 본인이 알아서 복습을 하는 거죠. 열심히 하고 싶은 사람은 옛날 논문도 찾아보고, 뭐 외국어가 되는 사람은 외국 논문도 읽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복습을 하고, 뭐 복습을 잘 안 하는 사람은 거의 안 합니다. 대학생들이 안 하잖아요. 저희 때 안 하다가 이제 시험이 다가오면 시험은 좀 봐야 되겠으니까, 백지를 낼 수는 없으니까 시험과 관련된 부분만 벼락치기로 공부하고, 여하튼 복습을 굉장히 열심히 하건 그렇게 아주 정말 형식적으로만 하건 복습은 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1년간 준비해서 시험을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네. 대체로 한 짧게는 8개월에서 좀 정상적으로는 12개월 내지 10개월 이 정도 이상은 공부해서 시험을 보는 사람들이어서 복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기본서로 들어가면 복습을 할 그 필요성을 느끼게 될 텐데, 여러분들 스스로 복습하는 방법은 이제 기본 심화 이론 동영상 강의를 선생님이 강의한 걸 들으면서 기본서를 읽는 거죠. 그게 제일 정석. 그러니까 기본 심화 이론 강의를 들으면서 기본서 읽으면서 이 말이 이해되는지 안 되는지. 근데 모든 게 다 이해될 수는 없잖아요. 모든 게 다 그렇게 쉽게 이해되면 공부가 너무 쉬운 거잖아요. 그죠? 더군다나 법률인데. 따라서 단번에 이해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넘기거든요. 공부하다가 기본 심화 이론 강의를 동영상 강의로 들으면서 기본서를 정리하려고 하는데 이해가 돼야 정리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정리도 잘 안 되는 거죠. 무조건 외우면 또 금방 날아가고요.
그런 점에서 좀 어렵다 싶은 건 체크를 하게 됩니다. 이건 좀 나중에 더 하자. 나중에 더 하자. 그러면서 진도를 나가게 되죠. 왜냐면 우리 시간 속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시간은 무제한 쓸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게 하는 방법이 정석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나중에 어차피 이제 문제풀이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객관식 문제를 봐서 거기서 성적을 받아서 그 성적을 가지고 본인의 경력을 증명하는 겁니다. 본인의 커리어를.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무원 제도가 경력직 공무원 제도라고 하잖아요. 물론 특수 경력직 공무원도 뽑습니다만은 특수 경력직 공무원은 아주 소수의 단기 계약직 공무원을 말하고요. 거의 종신이 보장되는 국가 공무원이나 지방 공무원 제도는 경력직 공무원 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무원 제도가. 그럼 경력직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경력을 가지고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채용한다. 그럼 그 경력은 뭘로 증명하느냐? 시험 점수로 증명하는 거죠. 시험 점수로. 왜냐하면 그 시험 점수를 받으려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일정 점수가 나오려면 일정 기간 동안 성실하게 그 분야에 대한 어떤 탐구와 나름대로 연구와 또 진지한 고민과 성실한 생활을 했어야 그 점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여러분들의 경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점수를 가지고 뽑는 공무원을 쉽게 얘기해서 경력직 공무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경력직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 경력은 시험 점수로 증명이 되고 시험 점수가 나오려면 그만큼 그 사람의 경력이 있구나. 이 점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점수, 즉 경력을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그 점수를 받으려면 말이죠. 객관식 시험을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본 심화 이론은 이론이고요. 그러니까 내용에 해당이 되죠, 내용. 그러면 그게 객관식 문제화 됐을 때 문제를 맞춰야 되잖아요. 이건 맞다, 이건 틀리다. 그러면 내용을 공부했으면 바로 맞고 틀리고 바로 나오느냐? 그렇진 않아요. 아주 쉬운 건 나올지 모르지만 좀 생각을 해야 나오거든요. 생각을 해야. 예. 그러니까 거기에 연결해 주는 게 필요하긴 하죠. 연결해 주는 게. 그게 문제풀이인 거죠. 그게 문제풀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연간 커리큘럼의 절반은 내용, 이론에 해당이 된다면 나머지 절반은 문제풀이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 강의 특징은 문제풀이를, 그러니까 지금 입문도 조금 빨리 하는 사람이고, 제가 기본 심화 이론도 5월에 시작하니까 좀 빨리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선생님이. 예, 그래서 공부를 그만큼 해줘야 안정적으로 점수가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이제 그렇게 하다가 올해는 한 달 더 먼저 시작하고 있는데요, 지금 입문도. 그래서 작년에 이제 핵지총이라고 해서요, 핵심 지문 총정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분야별로 핵심적인 그 지문들이 있거든요. 시험 문제 나오는 지문들. 그러니까 내용을 공부했으면 이게 이런 형태로 나오는구나. 이게 지문이에요, 지문. 그러니까 문항이 있잖아요. 1번이 있으면 1번 지문, 2번 지문, 3번 지문, 4번 지문. 지문 내지 선지가 주어지잖아요. 선택지가. 거기서 고르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지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문제가. 그러니까 그 지문을 빨리 접하는 게 좋아요. 전 그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게 힘든 게 이제 기본 심화 이론을 공부하면서 OX, 여러분들은 보통 OX 그럽니다. 이 지문 풀이를, 지문에 대한 문제, OX 문제 풀이를 OX 그러는데, 이 OX를 이제 작년에 좀 했거든요, 같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본 심화 이론이 제가 작년에 이제 금토 오전에는 형소법, 오후에는 형법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플러스 조금 시간을 빼서 OX 지문을 같이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 심화 이론도 할 게 많은데 OX까지 해야 되니까 기본 심화 이론도 좀 늦어지고 OX는 더 늦어진 거예요. 너무 늦어지는 거예요. 종강 시점이. 작년에 해보니까. 그래서 올해 좀 바꾼 게 있어요. 올해 좀 바꾼 게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면 기본 심화 이론을 요 형법 있죠, 형법. 그 금토 오전, 금토 오후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하루에 한 번,
하루에 한 번 4시간 강의를 하는 걸로 하고 요 형법은 월화 오전인가요? 월화 오전인가요? 월화 오전에 들어가고요. 이게 오전일지 오후일지 그것도 또 조정이 될 텐데 여하튼 어떻게 되냐면 오후죠. 죄송합니다. 월화 오후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형소법은요. 형소법은 수목 오후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형법이 수목으로 갈지 형소법이 그 월화로 갈지 요거는 좀 조정이 될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요 오후마다 월화 수목 강의가 있습니다. 오후 2시부터 5시 50분까지 월화 수목 딱 안정적으로 강의가 깔릴 겁니다. 기본 심화 이론이.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해서 이제 금요일이 들어가게 돼요. 금요일. 그럼 금요일 오후도 잡아놨는데 금요일 오후는 뭘 하는 거냐? 이렇게 했죠? 기본 심화 이론을. 그러면 5월의 마지막 주 정도 돼서요. 5월에 약간 강의가 진행되다가 OX가 들어가는 게 좋으니까 처음부터 OX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배웠는데 OX 풀라고 그러면 그건 논리가 안 맞죠. 그러니까 좀 배워서 그 배운 부분에 대한 OX가 진행이 돼야 복습 겸 객관식에 대한 약간 입문 겸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래야 기본서 공부도 조금 내실 있게 돼요. 그러니까 서로 약간 상응하는 작용이 있죠. 내용과 지문을 그렇게 이제 의도를 하는 건데 5월 하순경이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3주차 정도부터 들어갑니다. 3주차. 강의 시작하고 1주, 2주, 3주차부터 이제 금요일 오후에 들어갈 텐데 이때부터 쭉 나가는 게 뭐냐면 핵심 지문 총정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상수로 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처럼 그때 좀 잡기도 하고 안 잡기도 하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안 잡힐 때가 많았거든요. OX가. 왜냐면 기본 심화 이론 하다 보니까 할 게 많으니까 기본 심화 이론 하다 보니까 OX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일요일 날 나와라. 그럼 너무 힘들어요. 일요일은 하루라도 쉬어야 됩니다. 약간 그거죠. 나는 그건 인정하고. 그래서 올해는 매주 금요일 날 오후 4시간은 OX 시간으로 잡았어요. 꾸준하게 할 수 있도록. 이거 하면서 좀 부족하면 보강할 거예요. 이거 하면서 부족하면. 그래서 많이 배우시는 게 좋은 거니까 여러분들은. 일단 중요한 건 이제 종강 시점이 좀 명확해져야 되겠다. 언제 종강하는지. 이렇게 되면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9월 중순경에는 종강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꾸준히만 해주면. 9월 중순경에 핵심 지문 OX. 그러니까 소위 이게 여러분들은 OX라고 하는 강의죠. 이게 OX 문제풀이. 그래서 공부한 것에 대해서 내용을 이제 기본 심화로 공부한 것에 대해서 OX 문제풀이 하는 겁니다. 뭐 간단하죠. 공부했고 했으니까 한번 해보자. 이 말은 맞냐? 이 말은 틀리냐? 간단해요. 내가 공부한 것에 기준을 해볼 때, 근거해 볼 때 이 말이 맞다, 틀리다라는 내가 판단을 할 수 있냐? 이걸 해보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교재도 똑같은 이름, 핵심 지문 OX라고 해서 핵지총이라고 해요. 이게 핵지총. 이 교재를 가지고 이제 하게 됩니다. 공부한 것에 대한 OX를. 그죠? 따라서 기본적으로 교수님 강의가 월화 오후, 수목 오후, 금요일 오후 이렇게 주 5번 오후에 쭉 있구나.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그리고 금요일은 2시간 하는 거예요. 금요일은 2시간 형법, 2시간 형소법. OX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OX를 또 일주일에 너무 많이 해도요. 너무 부담돼요. 그리고 공부한 것에 맞춰서 모든 OX 문제를 다 푸는 게 아니라 풀만한 것들. 너무 어려운 거. 나중에 이제 판례까지 다 완전히 섭렵하고 나서 풀 수 있는 걸 그때 해버리면 좀 안 되죠.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을 좀 선별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해주면은 제 경험칙상 제가 직접 여러분들 이제 지도해본 경험상은 훨씬 낫다. 기본 심화 이론만 공부하는 거 하고 기본 심화 이론의 핵지총을 함께 OX를 해보는 건 OX를 함께 하는 게 훨씬 낫다. 전 그렇게 보거든요. 뭐 나도 뭐 진짜 기본 심화 이론 하고 OX는 제자들 풀어라. 그럼 나도 편하죠. 그렇잖아요. 하지만 제 스타일은 약간 제가 좀 일일이 지도해야 되는구나 는 걸 제가 옛날부터 느꼈어요. 왜냐면 제자들한테 좀 맡겨놓으니까 제자들이 약간 그 할 게 좀 없으면 좀 이 젊은 사람들이라 좀 딴짓하더라고. 친구들 만나려고 그러고, 그죠? 약간 좀 뭔가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하면 좀 이게 도전적으로 맞다 틀리다 그러면 본인이 틀릴 거 아니에요. 틀리면 내가 왜 틀렸지? 이런 계기가 좀 있어야 되는데 기본서만 점잖게 강의하고 자 OX는 알아서 하시고 나중에 기출에서 봅시다. 그러면 그게 좀 불안하더라고. 그리고 그 불안함이 나중에 불안한 점수로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안 되겠다 해서 제가 지금 거의 30년 우리 제자들 지도하고 있는데 한 절반 정도 이후부터는 OX를 좀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떤 형태로든 하든 하는데 이렇게 일주일에 일정한 시간을 잡아서 그 시간에 꼭 OX를 한다는 건 처음이에요. 작년까지 해보니까 OX상에 좀 종강이 너무 늦어지고 좀 리듬이 좀 이렇게 긴장감을 주지 못하고 비정기적으로 여니까 OX 강의를 학생들도 혼동이 있고 저도 좀 힘들고 안 되겠다. 그래서 주 이틀 체제에서 주 5일 체제로 바꾸고 작년까지 주 이틀 했거든요. 제가 주 5일 체제로 바꾸고 그리고 그러면 이제 하루에 4시간 강의하는 게 훨씬 더 밀도 있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인간인 이상 오전에 4시간, 오후에 4시간 하면 오전 4시간, 오후 4시간 하면 힘들어요. 그날 오후만 힘든 게 아니라 그 다음날 오전까지 힘들어요. 약간 인간 이상 에너지가 물론 저는 이제 에너지가 강한 사람이긴 한데 그래도 힘들어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이제 2026년 데뷔부터는 매주에 월화수목금 깔고 월화수목은 이론 공부 같이 하고 금요일은 OX 하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주일 단위로 좀 공부를 좀 딱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자. 그게 제 이 요체거든요. 월화수목금. 그죠?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론과 핵지총이 함께 나가는. 그러니까 5, 6, 7, 8, 5를 보시면 되고 이게 핵지총은 성격상 이게 여기서 처음에 3주차부터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에 대한 복습이니까 논리상 얘가 8월 말에 끝나잖아요. 기본 심화 이론이. 네? 물론 이제 강론이 이제 형법 강론이 좀 문제인데 형법 강론이 좀 양이 많아요. 양이 많아서 약간 이게 오버될 때가 있긴 한데 여하튼 8월 말이 기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OX도 시작을 한 3주 늦게 3주 차에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중순경 이렇게 잡은 거죠. 이해되세요? 이때 종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초반 6개월 후반기 6개월 이렇게 2분의 1, 1분의 1 치면 앞에 2분의 1에서 지금 2달 더 남았잖아요. 4월은 입문이고 2달 더 남았죠. 그때 뭐 하느냐? 이것도 이론 공부를 하는 건데 그때 요약을 합니다. 요약. 이 9, 10월 이때 핵심이 뭐냐? 그러니까 여기서 방대한 양을 공부한 거죠. 방대한 양을 공부했으면 이게 방대한 이론을 공부했잖아요. 그러면 그걸 좀 줄이자는 거죠. 핵심이 뭔지. 핵심 요약을 하는 거죠. 이 강의를 좀 좋아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는데 이게 퍼펙트 서머리라고 하는 강의예요. 요때 하는 게 이제 퍼서라고 해서 퍼펙트 완벽하게 요약해보자. 서머리. 그래서 보통 이제 책 이름인데 퍼서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이때도 역시 월화
수목하고 금요일은 어떻게 활용할지는 제가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월화수목은 기본인 거예요. 이론은. 그리고 금요일은 OX라고 보시면 되는데 OX가 9월 중순경 종강이 될 거라면은 9, 10월에는 금요일 강의가 뭘로 이루어질지는 그건 봐야 됩니다. 그건 봐야 되고 여하튼 이것도 기본적으로는 뭐 형법이면 월화오후, 형소법이면 수목오후 이렇게 해서 퍼펙트 서머리라고 요약서가 나와요. 요약서 매년 또 이게 기본서뿐만 아니라 매년 제 책은 다 매년 개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새로 개정판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줄이는 거예요. 줄여서 좀 빠른 회독을 해보자. 빠르게 지금까지 공부했던 걸. 네. 그래서 이 상반기에 이렇게 끝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상반기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일종의 이론, 물론 이제 문제 맛은 좀 보신 거죠. 복습하면서 핵지총을 통해서.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뭐냐? 그 다음부터는 문제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한 6개월 정도를 내용, 소위 이론 공부하시고 그 다음 부분은 문제, 즉 실전 연습을 하는 거죠. 이게 다 실전이라고 보시면 되죠. 실전 연습이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11월, 12월에는 기출 총정리가 있습니다. 기출 문제집 을 가지고 하는 거죠. 기출 문제집을 가지고 하는 건데 뭐 선생님들에 따라서 뭐 워딩은 다 다양하게 구사하시면 뭐 기출만 봐도 된다? 뭐 그런 말씀도 있을 정도로 그동안 어떤 문제가 출제됐는지 이미 출제된 문제를 기출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 기출 문제가 어떤 문제가 출제됐는지를 가지고 각 그 전범위 순서대로 진도별로 이런 문제가 출제됐구나, 이런 문제 출제. 난 이 문제 풀 수 있나, 이 문제 풀 수 없나. 또 해설이 굉장히 자세하죠. 우리는 해설을 굉장히 자세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해설을 보고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통해서 나중에 이제 시험장에 가서 풀어야 될 문제를 미리 보게 되는 거죠. 이런 문제도 출제된다. 근데 이제 우리 시험의 특징은 이제 전공 시험이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가르치는 게. 전공 시험이 지금 보시다시피 이번에 뚜껑을 열어봤더니 4월 5일에 시험이 있었잖아요. 지난주에. 뭐 제 카페에도 지금 많은 후기가 올라오고 있는데 역시 국영사보다는 대체로 전공 점수에서 조금 낮아지는 공부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전공 점수가 좀 낮아지고 국영사 점수가 좀 높고 이런 현상이 나타났죠. 그리고 전공 안에서도 두 과목이 있잖아요. 여러분 직렬별로 좀 다르지만 우리 교정직은 교정학 개론과 형사소송법 개론, 그리고 검찰직은 형법과 형사소송법 이렇게 있습니다. 뭐 철도 경찰직 같은 경우는 형법 총론과 형사소송 개론 이렇게 또 보고 있는데요. 매년 좀 달라요. 형법이 좀 어렵게 나오는 해가 있고 형소법이 좀 어렵게 나오는 해가 있고 교정학이 좀 쉬운 해가 있고 형소법이 좀 쉬운 해가 있고 이게 좀 달라요 매년. 근데 이번에는 제가 그 총평을 시험 문제가 저한테 그 도달해 한 후에 학원에서 시험 문제 보내줬어요. 그 4월 5일 날 11시 50분에 시험이 끝났잖아요. 그래서 바로 보내줬는데 제가 뭐 약간 뭐 좀 먹고 있다가 이제 봤어요. 쭉 보니까 형소법부터 제가 봤거든요. 형소법부터 받아서 형소법은 가르친 대로. 그러니까 심지어 이렇게 나오면 맞고 이렇게 나오면 틀리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면서 가르친 대로 다 나왔어요. 그래서 형소법은 괜찮겠다. 형소법은 괜찮겠다 점수가. 그래서 제가 바로 총평을 올렸죠. 형소법과 형소법 개론. 오히려 형소법 개론, 그러니까 검찰직 형사소송법하고 교정직 형사소송 개론에선 어떻게 되는 거냐면 검찰직 형사소송법과 교정직 형사소송 개론은 14, 15문제는 똑같거든요. 20문제 중에 14문제 내지 15문제 똑같고 나머지 문제에서 좀 차이가 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나머지 문제가 교정직에서 보니까 그 나머지 문제가 한 6, 7문제가 나왔는데 그게 통상적으로는 좀 편하게 내주거든요.
통상적으로 약간 짧게 단답식 비슷하게 약간 내는 해도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그 문제에서 약간 난이도 조절을 하는 거였죠. 약간 쉽게. 그래도 공부는 이제 똑같이 하는 건데 약간 쉽게 하는 건데 이번에 보니까 그 나머지 문제가 똑같이 형사소급 스타일로 나온 거예요. 형사소급 개론이 아니라.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13문제, 14문제, 15문제 정도는 똑같이 내고요. 나머지 5에서 7문제를 차이 나게 내는 건데 형사법과 형사법 개론이 그 나머지 5에서 7문제 정도가 형사법 개론, 즉 교정직 문제에선 약간 좀 짧고 좀 편하게 내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거의 앞에 중복 문제랑 거의 똑같은 난이도로 낸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형소법이 좀 말을 하겠다. 교정직 그 합격 좌우할 때. 그래서 제가 그 총평에서도 바로 검찰직 형소법은 그냥 간단하죠. 다 공부한 것에 됐으니까 평행할 거고 작년보다도 오히려 한 문제는 더 맞춰야 된다. 이렇게 했지만 형사소법은 여기서 약간 좀 틀리는 게 있을 거다. 개론은 약간 틀리는 게 있을 거다. 그렇게 이제 총평을 썼으니까 카페 한번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 이제 형법의 경우는 좀 까다롭게 낸 거죠. 형법에서 이번에. 그래서 검찰직은 형법이 강했으면 굉장히 유리한 시험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형법에서 이론 문제를 한 3문제 정도 비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총론이 검찰이 적을 땐 12, 많을 땐 14 이렇게 됩니다. 그럼 나머지 6에서 8문항 정도 강론에서 내거든요. 그러니까 총론이 비중이 큰 거죠. 형법 쪽은 비중이 큰 건데 총론이 이제 학설, 이론 학설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론 학설. 거기서 한 문제 정도 내면은 시험을 좀 쉽게 내줬다. 근데 한 3문제 이상 비중으로 좀 들어가게 되면은 시험이 조금 어려워진다. 근데 3문제 정도 비중을 냈어요. 옛날에 제일 많이 낼 때 6문제 낸 적도 있죠. 그땐 점수가 막 추락하는 거야. 쭉 떨어져요. 그래서 합격을 했는데 80점도 안 됐는데 합격. 이렇게 형법이 80점이 안 나왔는데 검찰직이 합격이 되는 거야. 그렇게 진폭이 있는 게 이제 형법 시험의 좀 특징이고, 형사소법도 그럴 때가 있어요. 형사소법도 막 조문에서 꼬아서 낼 때. 그럴 때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이번에도 형법에서 조금 틀렸겠다. 그래서 잘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95, 100 나오는데 조금 불안하게 했다, 공부량이 부족하다 그러면 아니나 다를까 80점대. 여기 지금 나왔죠? 그래서 카페에 이제 후기들 올라온 거 한번 보시고. 그래서 이 기출문제집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 오시는 거고, 그 분량 진도별로 문제를 풀어 오시고 제가 이제 수업을 하면서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된다.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되고 이 문제 이런 데서 헷갈리면 안 된다. 저는 틀리는 지점, 헷갈리는 지점, 혼동되는 지점, 그래서 다른 부분하고 비교해야 되는 부분, 이런 걸 좋아해요. 왜냐면 출제하는 사람의 감각은 그런 거니까. 이거랑 이거랑 한번 헷갈려봐라. 이거랑 이거랑 혼동이 되지. 이러면서 내는 거거든요. 자, 표현은 비슷한데 결론이 다르지. 그런 부분들. 그런 걸 내면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워질 때 맞춰내야죠. 그리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시험은 경쟁하는 거니까요. 가령 시험이 쉽게 나왔어요. 쉽게 나오면 20문제면 20문제 다 맞춰야죠. 쉽게 나오면. 근데 그게 됩니까? 그건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한 문제 차이거든요. 결국 한 문제 더 맞히냐 못 맞히냐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쉬운 것만 쭉 다 하시면 의미가 없어요. 그죠? 사실 그런 강의를 뭐하러 듣습니까? 그죠? 시험 문제에서 한 문제 더 맞히려고 해서 강의도 듣고 교재도 읽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풀이부터 그런 방식으로 제가 들어갑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풀지만 여기서 헷갈릴 수 있고 어려울 수 있다 하면서 정리하면서. 그래서 공부했던 부분인데 이제 기출문제를 통해서 정리라는 거죠. 그냥 단순한 문제풀이가 아니라 여기서 정리가 또 들어가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풀이 시작이에요. 그러면 해가 바뀌죠? 이제 해가 바뀔 거 아닙니까? 이제 해가 바뀌었죠? 26년도가 된 거죠. 금방입니다, 여러분. 금방이야. 공부 좀 하다 보면 교수님 너무 잔소리 심해. 그래서 공부하다 보면은 이제 금방 추워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 해는 그렇게 빨리 지나가고 나이도 빨리 먹는 겁니다. 1, 2월이 됩니다. 1, 2월이. 이때 뭘 하느냐? 모의고사. 이때 모의고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때부터 모의고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1, 2월은 뭐 어떻게 모의고사를 하느냐? 진도별 모의고사. 각 진도별로 끊어서 모의고사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서 상관없이 그냥 전범위로 다 한꺼번에 확 내는 걸 전범위 모의고사라고 하는 거고, 전범위 모의고사 또는 동형, 뭐 실전과 동일한 형태 동형 모의고사라고 하는 거고, 진도별로 끊어서 그 부분에 한정해서만 문제를 풀어보는 걸 진도별 모의고사, 줄여서 진모라고 하는 거예요. 진모.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진도별 모의고사를 실시하게 되죠. 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실강을 듣는 사람들한테는 프린트를 통해서 시험을 보거든요. 그죠? 시험을 일단 보고 프린트, 그리고 해설을 하거든요. 해설도 프린트를 제공하면서, 그리고 인강은 인터넷 강의. 예, 인강은 작년에는 올해 1, 2월이죠. 올해 1, 2월에는 교재를 보게 했어요. 교재를. 백광훈 진도별 모의고사라고 해서 백진모 교재를 보게 했거든요. 교재.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했었고요. 근데 약간 피드백을 제가 좀 받아서 제가 이제 지난 시험에서 느낀 거는 다음에는 조금씩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큰 얼개는 똑같이 합니다, 저는. 큰 틀은 거의 같이 갑니다만 나머지 부분 어떤 디테일적인 부분에서는 좀 학생들의 어떤 의견들, 근데 그 해에 정한 걸 그 해에 딱 정해놓은 걸 학생들 몇 명이 얘기한다고 바꾸진 않아요, 제가. 예. 왜 그러냐면 그러면 또 그 해에 정한 걸 믿고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또 혼동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그건 제 원칙이긴 합니다. 이제 그 해에 정해서 가는 건 어쨌건 그렇게 간다. 다만 거기서 문제가 나왔다고 본인이 느껴지는 부분, 어떤 의견들이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에서 좀 경청을 늘 하다가 다음에 커리큘럼의 변화를 계속해줘요. 전 매년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때 인강에도 프린트를 제공을 하는데 올릴 거예요. 강의 자료로, 동영상 자료로 올릴 건데, 근데 프린트에 이게 해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죠? 해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일단 프린트에는 문제랑요, 요게 문제거든요. 문제. 요 문제랑 정답 이렇게 올릴 거야. 강의에 문제랑 정답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올려보려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교재는 나오고 프린트도 올라가는데 문제와 정답 이렇게 이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설은 제가 그 구도로 합니다만, 해설을 또 보고 싶다라고 하면 뭐 교재를 보든지, 아니면 뭐 강의를 잘 듣든지, 아니면 기본서 찾아보든지, 뭐 규칙을 보든지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요거 약간 변화를 줬고요. 이 부분. 인강에서도 문제와 정답을 프린트로 올려보는 거, 요건 약간 변화를 줬고, 그리고 이때서부터 소위 이제 시험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잖아요. 제가 이제 특강이 들어갑니다. 특강 시리즈가 들어가는데 1, 2월이죠. 그러면 1월에는 최신 판례 들어가고요. 최신 판례. 그러니까 최신 판례는 최신 판례 집이라고 해서요. 최신 판례 집. 그러니까 이게 5년에서 7년간, 그러니까 지금이 2025년이니까 5년간이면 뭐 25년 지금 4월 초 아닙니까? 그러니까 20년부터 24년도? 형사소송법은 형법만큼 판례가 다수가 나오진 않습니다. 그 대법원에서 판시되는 것 자체가 개수가 좀 적어요. 그래서 조금 더 잡아요. 한 7년? 그러면 24년이면은 한 2017년, 2018년서부터, 그죠? 그 정도부터 이렇게 정리하는 거죠. 진도별로. 연도별로 정리하는 게 아니라, 연도별로 정리는 뭐 정리가 안 되는 거니까 각 우리 기본서 진도별로 이런 판례 하면서 거기서 나오니까.
그걸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이게 각 4회 정도면 끝나요. 형법 4회, 형사법 4회 정도 끝나면 이게 최판이 끝나고요. 이게 보통 시점이 1월이니까 10월 말? 그러니까 그 전에 2025년도 10월 말 정도까지 판례가 정리된 교재일 거예요. 이 교재가. 근데 이제 시험은 11월 판례, 12월 판례, 조금 짧게는 1월 판례에서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후에 이후에 일정 시점에서 업데이트를 할 겁니다. 이게 요걸 일단 강의해 놓고 프린트물을 통해서 최신 판례 업데이트, 최판업이라고 하거든요. 최판업, 업데이트를 그러니까 그 후에 나온 판례 중에서 시험에 나올 만하다, 그렇죠? 해야 되거든요. 요걸 제가 특강을 통해서 해드립니다. 해드리는 거고, 그리고 2월에는 조문을 한번 볼 거예요. 조문. 조문에서 그대로 내니까, 그죠? 조문에서 그대로 내니까 조문을 그동안 공부를 해왔는데 다시 한번 보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웃긴 게 그동안 열심히 가르쳤잖아. 가르쳤는데요. 이때 돼서 조문 보면 이런 게 있었지? 그래요. 제자들이. 이런 게 있었구나. 아, 그래 이제야 정리가 된다? 특히 초시생이 좀 많이 그래요. 초시생은 시험 그 기간이 짧잖아. 그죠? 공부한 기간이 짧으니까 정리가 다 안 되는 거예요. 공부하면서. 그래서 제가 이 특강을 이렇게 깔아주는 거예요. 조문 특강. 이 핵심이 이거고 시험에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대응해라. 이건 법전 가지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법전은 그냥 전 과정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법전 가져온 사람들 있나? 지금 2026 형사법전 있는 사람. 그러니까 2026 형사법전 있어요. 제가 풀어쓴 형사법전. 그거 필수. 전 과정 필수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왜냐면 이 입문 강의서부터 조문 봐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간단해. 여러분들은 어떤 공무원이야? 법 집행 공무원이야. 내가 가르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배운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야. 그럼 법을 알아야 집행할 거 아니야. 그죠? 검찰이든 마약수사관이든 교정직 우리 공무원이든 다 똑같아. 그지? 법 집행 공무원이다. 그러니까 Legal Enforcement Agency라고 그러지. 영어로는. 법 집행 공무원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법전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법전에. 딱 어디 가면 법전 딱. 그지?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법전을 그동안 계속 봐왔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 이렇게 1, 2월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모의고사 보면서 이제 보통 후기도 보셨죠? 모의고사 볼 때 선생님이 좀 싫었다고. 제 진모를 좀 어렵게 됩니다. 어렵게 길게 됩니다. 길게. 그러니까 시간 싸움하게. 여기서 시간 싸움 좀 처절하게 한번 해봐라. 그래야 시험 볼 때 편해요. 그래야 시험 볼 때 돌발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문제 풀어내요. 막 영어 보다가 막 점수 시간 다 써버렸어. 근데 형법, 형소법, 교정학, 형소법 풀 시간이 별로 없어. 그런데도 풀어요. 이 훈련을 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 그다음 3월에는 이때는 전범위 모의고사입니다. 이번 시험은 4월 5일에 했었죠. 근데 보통 통상적으로 3월 하순 내지 4월 초순이라고 보거든요. 시험 시기가. 그러니까 그 3월 하순에 시험이 있게 되면 전범위 모의고사는 한 2번 정도 할 수밖에 없고요. 이번처럼 4월 5일에 시험이 있게 되면 3번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3주. 2주에서 3주 정도 진행이 된다. 그러니까 이건 전범위 모의고사 보는 겁니다. 말 그대로. 뭘 하려고? 답안지 마킹 훈련하려고. 시간 재서. 그리고 혹시나 마지막에 좀 놓친 게 있는지 점검하려고. 혹시나 마지막에 놓친 게 있는지. 당연히 시험 보시고 해설하는 형태로 가고 이땐 전부 다 프린트로 합니다. 이건 좀 짧습니다. 이 진도를 보면서 굉장히 많아요. 양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여기서 이제 엄청나게 훈련을 시키는 거고 이건 좀 짧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프린트로 진행이 되고요. 마킹 시간 이걸 훈련하는 겁니다. 이걸 훈련하는 거죠. 그리고 3월에 마지막으로 특강이 또 있죠.
3월 특강. 그게 뭐냐? 최종 암기 특강. 이번에 했었죠? 그렇죠? 요건 이 퍼펙트 서머리 책 있죠? 이 퍼펙트 서머리 책에 그 부록이 있어요. 부록. 이 맨 끝에 부록이 들어가거든요. 권말 부록. 책이 별도로 나오는 건 아니고 책 안에 맨 끝에 부록이 있는데 거기에 그 수업하면서 했던 대표적으로 두 문자 총정리.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최종 암기 사항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 특히 이제 초시생들이 좀 좋아하는, 제가 올해 해보니까 공부량이 좀 적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억지로라도 반복을 시키니까 제가 그래도 일정 점수 이상은 좀 나오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재시생도 오랜만에 하니까 교수님 정리됩니다. 여기 마지막으로 하는 거예요. 퍼서 브로까지 가는 거예요. 퍼서는 거의 다 있으니까 퍼펙트 서머리 책 이제 개정판 나오면 저거 이제 구입하셔가지고 저 강의 핵심 요약 강의 듣고 그 다음부터 퍼서 가지고 계속 또 하거든요, 여러분들. 하다가 요 3월에 또 최종 암기 특강을 퍼서 브록 가지고 하죠. 혹시나 퍼서 브록이 없으면 요 브록 부분만 또 프린트로 올려드리죠. 인강생들을 위해서 그렇게 됩니다. 예, 교재 프린트 뭐 해서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시험을 보시는 거죠. 시험을 딱 보셔서 이제 필기 합격을 하는 거죠. 필기 합격하시면 이게 보통 1차 시험이라고 하는 거고요. 1차 시험. 2차 시험이 면접이 있습니다. 면접 시험. 이렇게 있게 됩니다. 면접을 또 준비하는 겁니다. 면접을 준비해서, 근데 이제 아시죠? 대부분 면접 성적이 우수면 합격, 면접 성적이 미흡이면 무조건 불합격이죠. 근데 우수와 미흡 비중보다 훨씬 더 많은 게 뭐다? 보통의 비중이 제일 크죠. 보통은 뭐? 필기시험 성적순. 그죠? 필기시험 성적순으로 보통에서는 그 최종 합격자 사정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필기시험이 커트라인만 넘긴다고 물론 합격하는 건 중요한 겁니다만 좋은 게 아니라 확실하게 좀 좋은 점수를 받아두는 게 좋다. 확실하게 좋은 점수를. 그래서 이제 면접에서도 필기시험 점수가 굉장히 중요하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여하튼 그래서 이제 합격이 되면은 그 후에 여러분들이 이제 최종 합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면접에서 되면 최종 합격. 물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건데 그럼 그 후에 이제 연수를 받게 되는 거죠. 연수는 그 충청북도 진천의 법무연수원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법무부 직원들이니까. 법무연수원. 거기서 연수를 받으시는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해요. 연수 받을 때가. 합격했지, 아직 발령은 안 받았지, 뭐 교육하고 있지, 다 동기들이지. 그때 또 술도 좀 하고, 또 뭐야, 연애도 하고, 그 부모님하고도 행복하고, 집에 아무런 갈등도 없고, 그 제일 행복한 시간. 연수 받을 때. 그 다음에 보통 이제 발령 대기 상태가 되는 거죠. 발령 대기 상태가 발령 때까지 발령 대기 상태가 돼서 요때 이제 보통은 15 그 발령 대기자들을 그 15 발령을 내 가지고 근무를 좀 시킵니다. 근무를 시켜서 기본급을 줍니다. 기본급을. 이건 수당은 안 주고요. 기본급을 주고. 그리고 요 제도적으로 이제 그 여러분들은 지금 뭐 정부에서 지금 여러 차례 발표했지만은 지금 9급 그 임용됐을 때 기본급이 너무 작다. 수당도 너무 적다. 그래서 인상을 자꾸 시키고 있죠. 인상을 시켜서 2027년도부터는 뭐 그 기본급 플러스 수당에서 그게 300만 원 이상이 되도록 하겠다. 월. 그죠? 근데 그 제가 이 돈 얘기해서 좀 그런데 우리 제자들한테는 이런 얘기도 좀 편하게 하는 사람이라서 그 공무원이 예를 들어 월 300 받으면 이걸로 끝이 아니라 계속 올라가죠. 호봉이
높아지고 승진되면 될수록 계속 올라가는 거죠. 계속 올라가는 거죠. 자영업 친구들 중에 뭐 사업한다고 돈 번다고 하는 친구들 있지. 나 좀 사업하려고 그런다. 아, 돈 뭐 번다. 여기서 한 월 한 1,000 이상? 월 1,000 이상 자기가 벌었다. 누가 더 좋을까? 이거 좋을 것 같죠? 이거 좋을 것 같죠? 아니야. 엄청 이게 나가는 돈이 많아. 받은 돈에서 엄청 나가야 돼. 세금, 뭐 각종 비용, 심지어 건강검진도 자기 돈으로 다 해야 돼. 건강검진도. 이건 국가가 다 시켜주는 거야. 다. 그리고 일정 부분은 연금, 공무원 연금으로 되는 거야, 나중에. 근데 이 금액이 계속 올라가. 그래서 우리 이제 사회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 공무원으로 월 300 받는 거랑 자영업으로 월 1,000 이상, 뭐 1,000, 1,200 받는 거랑 어떤 게 더 좋은지는 확언할 수 없다. 사회가 그래요. 사회가 이거 별로 안 남을걸요. 뭐 특히 애기들 키우는데 무슨 각종 혜택 같은 거 이쪽에 훨씬 있어요. 애들 키우는데 육아휴직 확실해요. 그러니까 돈 얘기해서 좀 그런데 하여튼 그렇고. 그리고 제도적으로는 이제 뭐 공무원 시험이 개편된다고 하는 거죠. 27년도부터. 그죠? 27년도부터는 개편된다고 하는 거죠. 구급 기준으로 하면은 일단 현재까지는요. 국어, 영어 그리고 국사는 능력검정 시험으로 빠지는 거고 전공 2개. 전공 1, 전공 2. 현재까지 이런 형태인데 전공 지식을 좀 비중 있게 하겠다라고 하니까 이게 점수 배점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전공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올라갈 것 같은. 아직까지 인사혁신처에서는 그 이후에 그 보도자료를 내놓지 않았지만 여하튼 현재까지 내놓은 보도자료를 보면은 카페도 올려져 있는데 전공 지식 비중을 좀 강화하겠다. 그죠? 그러니까 100점은 맞추거든요. 늘 공무원 시험은 100점 기준으로 맞추거든요. 100점 기준. 네 과목이니까 25, 25, 25, 25, 25 그렇게 잘 안 가요. 경찰을 보면 경찰이 경찰학 40, 형사법 40, 헌법 20, 그 세 과목을 보거든요. 나머지 영어나 국사는 다 능력 검정이에요. 경찰이. 그러니까 20, 40, 40이니까 100이죠. 100이죠. 과목별로 100점 차이가 나거든. 그죠? 그 100점이 차이가 나. 그러니까 앞으로 이 전공 쪽에서 100점이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있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전공 공부를 많이 해 두시는 것은 어떤 그런 점에서 볼 때 혹시나 내년에 어떤 사정이 생겨서 공부하다가 좀 여러분들이 뭐 다른 사정이 생겨서 공부 좀 어려워졌다? 그래도 전공 공부를 많이 해 두는 게 좋다. 응? 왜냐면 내년 26년 시험 말고 그 다음 해부터는 바로 이 체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27년도 시험부터는. 이해되십니까? 그죠? 지금 뭐 다른 과목에 대해서도 얘기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여하튼 아직까지 정확하게 공표된 거는 이제 한국사가 빠지는 걸로. 그렇게 이제 알죠? 그건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이제 연간 커리큘럼이 이제 진행이 되고 저하고 같이 이제 고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상반기 한 6개월 정도가 내용을 공부하시고 하반기 5개월 정도가 실전 연습을 한다. 문제풀이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거기서 또 구체적으로 좀 더 들어가서 이론 부분, 내용 부분은 기본 심화 이론과 핵심 요약 그리고 플러스 핵지총, OX 이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좀 촘촘하게 이루어진다 보시면 돼요. 촘촘하게. 그러니까 강의를 잘 듣고 강의만 복습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따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저하고 같이 공부하시면 따로 뭐 하는 게 아니고 제가 하자는 대로만 제 커리큘럼대로만 따라오시면 돼요. 그래도 벅차요. 할 게 많다고. 그리고 하반기에는 이제 문제 실전 연습을 하는 거죠. 기출부터 시작하는 거죠. 기출부터. 기출하고 그다음 진도별 모의고사에서 굉장히 많은 걸 이제 체크를 하게 될 거고 진도별로 내가 취약한 부분이 뭔지 그 부분 반드시 보완해야 되고 그리고 전공 모의고사 이렇게 들어가면서 동시에 1, 2, 3월에 이제 판례, 조문, 최종 암기사항
그걸 특강을 통해서 다 하게 될 거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다 계속 이제 확인하시고 복습하시고 하면서 실전형 시험에서 고득점하는 그런 자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저도 그런 커리큘럼 만드는 거고 여러분도 그렇게 돼야 되고 또 지금 해둔 본인의 실력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시험에만 합격했다고 이렇게 다 끝난 게 아니고 여기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게 자기 실력이 되는 거예요. 누구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 여러분들이 그 어학 실력 가지고 먹고 사는 직업이 아니잖아 이게 지금. 그죠? 자기 전공을 확실하게 해놓고 그걸 자기 직업에서 그 실력을 보여주면서 그죠? 직업 생활도 하고 승진도 하고 가족과 행복하게 지내고 그죠? 그러면서 직장에서 인정도 받고 그죠? 그리고 검찰직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일정 근속이 되면 나중에는 또 뭐 집행관 근무도 할 수 있고 집행관으로 한번 도전할 수도 있고 또 법무사도 할 수 있죠 나중에 그죠? 물론 이제 정년까지 계속 해도 되고 또 교정직의 경우도 교정직 이제 공부하셔가지고 또 교정직은 또 그 근무 특성상 자기 시간이 좀 있죠. 근무도 하고 또 자기 시간도 있으니까 자아실현도 할 수 있고 그 시간에 뭐 다른 공부도 할 수 있고 또 운동도 할 수 있고 그죠? 그러니까 교정직도 괜찮아요. 우리 제자들 근무하는데 그 성향만 맞으면 굉장히 좋다 근무하기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튼 열심히 하시면 되겠다는 거죠. 자 이렇게 첫 교시는요 연간 커리큘럼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작년과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그러면 첫 교시는 이걸로 하고 요건 또 따로 또 우리 사이트에서 올려드릴 거고요. 두 번째 교시부터는 이제 우리 어떤 내용을 배울지 형사소송법에서 이제 지금은 형사소송법 시간이니까 어떤 내용을 배울지 입문 강의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